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페이지 한국사 두 번째 시간 삼국시대에 대해서 해볼게요. 저번에 첫 번째 시간으로 선사시대, 철기,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했죠. 그 이후로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나라가 존재하는 삼국시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그 내용을 오늘 또 핵심 포인트만 뽑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셋 다 공통점은 중앙 집권 국가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중앙, 가운데로 권력이 집중하는 나라란 뜻이죠.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은 우리가 보통 왕이 존재해야 되고 그 나라의 법, 율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교라는 국교가 있어야 되고 영토 전쟁까지 하는 이렇게 네 가지 조건으로 보통 중앙집권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시대에 있었던 가야라는 나라도 있지만 이 나라는 왕 하나로 집중되는 권력이 없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국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예요. 위치를 먼저 간단히 보면 다 알다시피 이 위에는 고구려 국가가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아래쪽 경기도 지금의 경기도 전라도 쪽 백제가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신라가 있었죠. 그리고 가야는 조그맣게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틀을 확립했던 백제부터 조금 소개를 해볼게요. 백제 맨 위에 이제 뭐 고이왕도 있었고 여럿 있었지만 근초고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영토도 굉장히 많이 넓혔고 외교도 잘했고 또 고구려를 공격한 적도 있고 네 그렇게 백제의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근초고왕.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 시기에 고구려에는 소수림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이 있었어요. 전성기 왕 3명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소수림왕이 아무래도 나라의 시스템을 잘 정비를 했겠지. 소수림왕의 업적이 뭐야? 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딱 세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 율령반포, 불교수용, 태학설립. 그치. 안 잊어버렸죠.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불교수용, 태학, 학교죠. 태학설립, 그 다음에 율령, 나라의 법, 율령반포. 이렇게 중요한 업적을 다 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이 그 다음에 마음 놓고 영토를 확보하러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성기라는 말을 삼국시대 공부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전성기는 뭐냐? 제일 잘 나가는 시기잖아. 그러면 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시기의 기준이 뭐냐? 한강이에요. 한강유역. 지도가 좀 그렇긴 한데 한강유역이야. 여기가 제일 핵심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 한강을 차지했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바뀌어요. 제일 먼저 이쪽에서 나라를 시작했던 백제 그리고 방금 얘기한 근초고왕 4세기 시기에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전성기였어. 그런데 그 다음에 소수림왕 끝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나오면서 이제 영토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백제가 위축되기 시작하죠. 사실 광개토대왕은 이 위쪽으로 북진 정책을 했어요. 만주벌판 달려라잖아. 광개토대왕의 앞에 나오는 말이. 그래서 북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을 펼쳤고 물론 아래로도 내려왔지만 한강보단 위쪽에 있었거든요. 광개토대왕릉 B라는 비석을 통해서 그 업적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광개토대왕은 북진 정책을 많이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왕인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했거든.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내려와. 그래서 한강보다 더 아래 지역을 내려갔다는 건 한강을 고구려가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장수왕의 영토는 어디로 기준할 수 있냐면 충주 고구려비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충주까지 내려왔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럼 4세기는 한강유역을 백제가 차지했기 때문에 4세기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전성기였어. 그런데 5세기가 되면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한강유역 쪽, 장수왕이 한강유역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니까 5세기의 전성기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신라는 뭐 하고 있어요? 신라는 아직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백제는 이미 전성기를 맞이했던 나라야.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서 가운데 이제 침류왕이라는 왕이 불교 수용했다는 업적 우리 하나 배웠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구려가 너무 세게 내려오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위기 상황이잖아요. 백제랑 신라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백제랑 신라가 손을 잡아. 동맹을 맺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신라에라, 백제제, 나제, 동맹. 그래서 5세기, 요 같은 시기예요.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 이쪽에서는
나제 동맹이 성립이 돼요. 요러기도 했습니다. 막 혼인 동맹을 맺기도 하고 동성왕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제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무령왕이라는 왕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고 성왕까지 같이 볼게요. 무령왕은 성을 좀 아래에다 써야겠다. 무령왕은 무령왕릉으로도 유명하고 지방에 22담로를 파견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많이 공부하는데 무령왕은 굉장히 외교를 잘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중국의 남조라는 나라하고 되게 친했거든. 그래서 중국의 남조에 벽돌무덤이란 문화가 있는데 너무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인지 무령왕릉도 벽돌무덤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문화파트 고분 양식할 때도 꼭 나오거든요. 무령왕릉 혹은 지방에 22담로를 파견한 것도 백제의 무령왕이야. 성왕은요. 너무 옛날에 우리나라에 전성기가 찾아왔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기를 바랬던 왕이에요. 굉장히 야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잠깐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백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한강유역이 수도였거든요. 근데 5세기가 되면서 밀고 내려오잖아, 고구려가. 어쩔 수 없이 수도를 바꿀 수밖에 없지. 급하게 바꿨던 첫 번째 천도했던 곳이 웅진이야. 지금의 충남 공주인데요. 자, 나제 동맹하던 이 시기에 살짝 웅진으로 천도를 하기도 했어. 근데 급하게 차지한 수도잖아요.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땅이었다고 보기엔 아쉬움이 커요. 그런데 이 사람, 다시 한번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고 싶었던 성왕은 좀 더 야심을 가지고 좋은 땅으로 다시 천도를 하기를 원해. 그래서 지금의 충남 부여인 사비로 천도합니다. 그러면 백제는 공부할 때 수도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재밌어요. 처음에는 한강유역, 두 번째 했던 건 웅진천도, 그 다음은 성왕의 사비천도. 이렇게 천도를 했던 게 또 백제예요. 그래서 백제는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신라를 갈게요. 신라는 늦게 성장했어.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자, 이 앞에요. 이 당시에 내무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신라가 이쪽이잖아요. 여기에 어느 나라가 있죠? 여기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이 한반도로 들어올 때 신라 쪽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겠지. 지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라 내무왕 때 일본이 들어온 거야. 근데 이 당시에 신라는 어떤 시스템이나 국가적인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일본을 쫓아내기가 힘들었던 거지. 이 당시에 내무왕 시기에 제일 활약하고 있었던 왕은 광개토대왕이거든요. 그래서 신라 내무왕이 광개토대왕한테 SOS를 쳤다. 우리한테 지금 일본이 쳐들어와서 좀 괴롭히고 있으니 좀 도와달라. 광개토대왕이 군대를 끌고 내려왔어. 신라까지. 내려와가지고 엄청 강하게 일본을 쫓아냈어요. 근데 광개토대왕이 참 성격이 불같으셨는지 화끈하셨는지 그냥 쫓아내고 만족한 게 아니라 도망가는 일본을 끝까지 추격해서 진짜 끝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광개토대왕이 내려가면서 여기 있던 가야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요. 그래서 원래 금관가야였던 가야의 맹주가 대가야로 바뀌게 되거든요. 금관가야가 쇠퇴하면서. 그게 이 시기에 있었던 신라와 광개토대왕, 일본의 사이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는 것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광개토대왕과 신라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유물이 하나 있거든. 호우명 그릇.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날 거야. 호우명 그릇이라는 그릇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그릇 바닥에 보면 신라에서 발견된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광개토대왕에 대한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구나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잠깐 그런 일이 있었고 진짜 신라의 전성기는 6세기나 되어서야 시작이 돼요. 자, 6세기에 우리가 지, 법, 진 세 명의 왕을 봅니다.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공부하기 쉽지 않죠. 법흥왕은 이름에 법자가 들어가. 당연히 법을 정비했겠죠? 삼국시대의 법, 율령반포. 율령반포 법흥왕 때 이루어지고요. 또 불교 수용도 이때 이루어져요. 지증왕은 왕이라는 칭호를 이때 처음 썼고요.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데 우경실씨, 우상국정복 여러 가지 있는데 진흥왕이 전성기 중에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흥왕 때는요, 한강유역을 차지해요, 신라가. 그러니까 6세기가 신라가 전성기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5세기 끝이니까 여기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고구려잖아요. 근데 신라의 진흥왕이랑 이 같은 시대거든요. 백제의 성왕이랑 이렇게 우리가 손을 잡고 고구려를 쫓아올려 보내자. 그리고 그 한강유역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딜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한강유역을 탈환을
했어. 성왕도 굉장히 야망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치? 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할아버지 성왕과 청년 진흥왕이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청년이 할아버지를 배신해요. 그래서 한강을 진흥왕이 혼자, 신라가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성왕,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 끌고 갔지. 죽이겠다고. 근데 그 전투에서 오히려 본인이 전사하게 되는 관산성 전투라는 것도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진흥왕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신라의 전성기를 굉장히 화려하게 부과합니다. 막 황룡사 막 엄청 어마어마하게 절 짓고 막 비석을 막 무슨 순수비 무슨 비 단양 적섭이 신라가 굉장히 많은 비석을 여기저기 막 다. 왜냐면 서러웠잖아. 이 긴 시간 동안 이 나라들이 이렇게 활약할 동안 신라가 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서 6세기 돼서 한강유역까지 차지를 하고 보니 얼마나 좋았겠어, 마음이. 그래서 굉장한 또 화려한 전성기를 부과를 해요. 그러면 전성기 관련해서는 사실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지도만 딱 주어졌을 때 그게 몇 세기 지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지도를 딱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고구려, 여기가 백제, 여기가 신라야. 가야는 생략할게요. 그럼 이건 몇 세기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4세기죠. 왜? 한강유역이 백제 땅이잖아. 4세기 근초고왕 때 지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반대로 또 지도를 한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한강인데 이렇게 돼 있어. 백제가 여기, 신라가 여기, 고구려가 여기야. 그러면 한강유역을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네? 그러면 5세기 광개토대왕 때 지도구나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지.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도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는 것만 봐도 5세기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마지막 6세기 지도는 이제 감이 오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고구려 땅은 여기까지야. 백제 땅은 여기서부터야. 한강유역을 신라가 차지했다는 거지. 와, 6세기 진흥왕 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도만 보고도 전성기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이 왕들 나열한 거에서 포인트 2개만 잡아볼게. 하나는 전성기, 하나는 불교 수용. 자, 전성기. 아까 다 얘기했죠. 4세기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전성기야. 5세기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전성기야. 6세기는 신라의 지법진, 그 중에서도 진흥왕이 전성기야. 한강을 차지했거든. 이제 조금 감이 오죠? 그리고 불교 수용 한번 볼까? 불교 수용은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삼국시대 불교 수용한 왕 누구야? 그러면 소침법이요. 소침법. 기억나? 소침법. 고구려는 소수리망.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버프왕. 소, 침, 법으로 외우시면 돼요. 빨간색인데 이상하게 보라색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했어요. 자, 거의 다 했고요. 이제 삼국시대 문화랑 사회 파트를 잠깐 볼 건데 뭘 특징적으로 봐야 되냐면 일단 귀족회의. 귀족회의 이름 우리 열심히 외웠었거든요. 기억나요? 고구려의 귀족회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웠잖아. 씩씩한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는 그 바위 위에 앉아서 회의하는 거. 무슨 바위? 바위 이름이 뭐지? 정삼회의. 신라는 신라 화백회의. 이거 회의 이름 3개는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꼭. 그리고 고구려에서 진대법이라고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운영됐던 제도 진대법도 있고요. 또 뭘 얘기하면 좋을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통일신라랑 발해 삼국 통일부터 통일신라 발해를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 남북국시대 그때 또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삼국시대 이렇게 했고요. 다 하지 않았어. 당연히 문화 파트도 생략된 거 많고 고분 양식이며 뭐 많아요. 근데 그래도 좀 중요한 거를 먼저 잡고 나머지는 살을 붙이면 되니까 이거 내용만이라도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남북국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